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르쌤입니다. 자, 2020년 1월 6일 월요일 퇴근길 쇼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란 문제로 해서 지금 본인들 종목이 좀 어렵게 흘러가다 보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목 피드백 신청은 요 아래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있으면은 영상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 종목 피드백 신청이라고 있죠. 요걸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한번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으로 한 종목 신청하시면 된다. 양식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이란 정부에서 이제 핵합의 탈퇴한다라고 아예 뭐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뭐 예상이 됐죠. 뭐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에 3일간 이제 휴식을 취할 거다. 안식일 개념으로 휴식을 취하고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글로벌 증시 오늘까지는 양호한 것 같아요. 조금 밀렸지만 전쟁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확산돼서 뭐 4% 이상 급락이 나오고 뭐 사이드카가 걸리고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죠.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사이드카 걸리고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체크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금요일날 뭐 양호했다라고 주말에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좋을 건 없겠죠. 서로 아름다운 얘기가 오간 건 아니니까 오늘도 뭐 소폭 약세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28,100까지는 아직 한 500포인트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개파락 나온 다음에 살포시 양봉을 세워주는 이런 엄청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투자자들이 그렇게까지 극심하게 걱정하지는 않는가? 상품 시장은 분명히 유가가 급등하고 금값이 급등하고 하면서 예, 좀 긴장감은 있는데 그렇다고 전면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눈치. 요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란 정부에서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솔레이마니 사망에 대해서 복수를 천명했다라고 했어요. 예, 복수를 하는데 이 복수 방법이 전면전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수 대상과 방법으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에 대한 군사적인 공헌 정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주말에 언급드린 대로 시아파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전면전이 아니다. 뭐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제일 문제되는 건 핵전쟁이잖아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만 해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란이 핵합의를 탈퇴했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제재를 철회하면 복귀하겠다. 우리가 가까운 북한을 보듯이 경제 제재를 하다 보니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게 경제 제재를 풀어라 핵합의를 하고 싶으면 이 얘기를 하는데 똑같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핵합의 탈퇴는 미국이 먼저 탈퇴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작년 5월에 뭐 탈퇴를 하면서 이란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란에다가는 그래서 채찍을 때리고 북한에다가 당근을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양쪽이 좀 다르게 진행이 됐는데 경제 제재를 풀어 달라라고 이제 이란이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전이 아니다는 부분에 다행이다 정도로 어,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핵합의 탈퇴는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사건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미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뭐 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맞대응을 했죠. 이란이 이제 미국 국민이나 관련 시설에 대해서 복수, 그러니까 보복을 할 경우 이란의 52개 장소에 대해서 강력한 공격을 시행하겠다라고 미리 경고를 했어요. 한다면 하죠. 트럼프는. 그래서 뭐 예비 조치로 해서 쿠웨이트에 병력을 증파하고 예비 부대 뭐 재구축 뭐 지원한다 발표를 이미 했죠. 그래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중동에서 이제 충돌이 벌어지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겠죠. 그래서 뭐 당분간은 조금 불안한 긴장감 정도 감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외에 사실 이번 주는 이란 이슈만 없었으면은 IT 쪽에 큰 행사가 있죠. 7일부터 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내일 모레 새벽이 되겠죠.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CES가 열립니다. 매년 열리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가전박람회가 열립니다. 연초에 있는 가장 큰 이제 뭐 IT 행사라고 볼 수 있죠. 2월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하고 함께 CES가 더 이제 앞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뭐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3일부터 16일 뭐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열리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지금 온 집중이 이쪽에서 이란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반응할 수 있으니까 요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 뭐 글로벌 시장 보면은 뭐 양호한 정도다. 뭐 나스닥도 뭐 당연히 다를 게 없겠죠. 나스닥도 하락을 개파락 나왔으나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중요한 건 우리 증시인데 우리 증시 뭐 코스피 나쁘지 않았습니다. 개파락 나왔는데 그냥 유지되는 정도죠. 마이너스 1% 정도로 2175포인트 뭐 유지 못한 건 아쉽지만 뭐 옆에서 근처에서 전쟁 날 것 같은데 이거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드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크게 발생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외국인들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와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오고 전쟁이 나거나 하면은 주식 쪽에 좋을 수가 없죠. 위험자산이 좋을 수가 없죠. 특히 신흥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신흥국 자산보다는 안전한 쪽으로 금이나 과거엔 달러인데 좀 미국이 연관돼 있으니까 달러를 뭐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보통 이제 금이라고 할게요. 금 같은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선호 심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번엔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슈니까 호르무 해협이랑 뭐 이슈가 있으니까 유가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관련주나 이런 쪽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 관련주, 뭐 이런 천연가스 관련주, 뭐 대체 에너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전면전이 벌어질 것 같다, 가능성이 좀이라도 있다, 그럼 외국인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고 떠나야겠죠. 그리고 혹시나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방향, 아랫방향에 대해서 대규모 하락 포지션을 구축을 해야겠죠. 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코스피 외국인이 약 1000억 가까이 매수를 했네요. 1000억을 매도해도 991억을 매도해도 외국인이 얼마 매도 안 했네요. 그냥 월요일날 관망 정도네요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어떻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 수준의 눈치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그냥 뭐 지들끼리 좀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중동에서 하다가 끝나겠지 정도로 생각하는 수급입니다. 정말 대수롭지 않은 수급 정도로 보시면 돼요. 기관은 여전히 뭐 매도하고 이건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기관 포트폴리오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코스닥도 뭐 기관이 오늘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외국인도 조금 소폭 매도했지만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좀 밀렸다. 자, 이 선물 옵션 시장으로 가서 보통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주식은 너무 큰 금액이라서 다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으로 하락 포지션을 구축을 해놓는데 선물 보면은 1300개 얼마 안 되죠, 이거. 그러니까 선물로도 위험 회피를 안 했어요. 풋옵션을 강하게 매수하면서 아래쪽에 대한 리스크를 피해야 되는데 콜옵션도 일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뭐 중립 이하라고 보기도 미안할 정도로 작은 금액이라서 그냥 관망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켜보겠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외국인 수급이.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도면은 이란은 아예 신경 안 쓰고 우리 국내 이슈로 치면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옵션 만기일 수급 정도에 대비하는 정도? 옵션 만기일은 뭐 내일이나 모레 간단히 정리해드리는데 현재 포지션만 보면은 2175포인트 전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뭐 이란 이슈가 있어서 조금 내려간다고 칠 수 있는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1선 있는 2160 전후에서 약간 올라가거나 약간 내려가는 이란 이슈 제외하고 보면 요 정도로 봐드렸을 거예요. 제가 현재 수급을 보면. 그래서 옵션 만기일도 요 정도로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수급이 그냥 안정적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뭐 양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참고하시고요. 코스닥이 조금 밀려서 2% 정도 밀려서 서운해하신 분들 있을 텐데 이거 최근에 올라갔던 거 그만큼 조정받은 정도죠. 아직 21선도 이탈 안 했죠. 그러니까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2% 밀렸다고. 코스닥은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것 뿐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원래 이게 정말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코스닥은 보통 기본 4%부터 시작이에요. 4, 5% 정도는 기본적으로 밀리고 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 리스크 정도는 뭐 생각할 수 있는 2% 정도 하락 정도는 뭐 크게 타격이라고 할 수 없는 지난주로 그냥 되돌아가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예. 뭐 증시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고 자 삼성전자 오늘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거 이만큼 올라와서 최근에도 강력하게 상승해서 57,000원 저항받고 밑으로 급락 나오지 않고 이 정도면은 또 잘 버티는 거죠. 53,500원까지 사실 자율 등락 구간인데 자율적으로 뭐 내려가도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네, 지금 21선이 한 54,500원 부근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지켜주면은 뭐 양호하다. 그럼 아래로 한 1,000원 정도 여유는 있고 장중엔 이탈해도 뭐 복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뭐 잠정 실적 발표도 지금 앞두고 있죠. 뭐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오히려 장중에는 플러스를 계속 막 보일 정도로 SK하이닉스도 뭐 양호했죠. 보합권 등락 보이다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91,000원, 삼성전자랑 다르다고 했어요. 91,000원을 돌파하고 사상체 효과를 한번 달성한 다음에 좀 쉬는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91,000원 부근 뭐 여기 살짝 지지력 테스트 정도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잘 버티고 있다. 수급이 좋다라는 뜻이다라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뭐 관심 있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종목도 개파락 나온 다음에 양호하게 흘러나왔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큼은 아니지만 뭐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다. 매매할 만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오늘 특이 종목으로는 주말에 말씀드린 뭐 흥구석유라던가 흥구석유가 장중에는 이제 9,000원 위쪽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마감에는 이제 다행히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크게 밀리거나 하진 않았어요. 보유하신 분들 뭐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민작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냥 정리했어요. 그냥 9,100원 위쪽에서 뭐 수익률이 한 64% 정도 났는데 크게 욕심 부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테마주 같은 경우로. 그래서 뭐 기존에 과거에 한번 뭐 매매해서 절반 매도하고 남은 물량인데 이거 그냥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런 이슈 가지고 크게 먹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크게 먹었고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저희는 만약에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거 기대하고 보유하실 분들은 내일 강세 구간에서 정리하면 된다. 이 정도 개념 알고 계시면 되고 중앙에너비스 이 종목들 기존에도 계속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다 뭐 사우디 이란이 이제 드론으로 사우디 휴전 피격하고 했을 때도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이슈되던 종목들이니까 뭐 알고 계시던 종목이죠. 중앙에너비스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요 종목도 오늘 추가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뻗어나가거나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적당히 다들 뭐 정리하는 거 얘는 좀 미리 올라온 경향이 있으니까 적당히 정리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는 극동유화 같은 경우도 뭐 같이 올라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뭐 후발주로 올라왔으니까 적당히 여러분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수익 내고 너무 큰 욕심 부리려고 하면 매도 못하고 쪼로록 밀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정리를 하는 거지 신규 매수가 아니다. 절대 추격 매수할 종목들은 아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18만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18만원 위쪽에 안착하면 좋겠지만 뭐 이슈도 있고 바이오주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면서 같이 밀렸는데 셀트리온이 뭐 21선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 하니 조금 밀려 있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18만원은 돌파되는 구간이 올해 기대감은 있다. 단기적으로는 셀트리온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급이 더 강하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제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고 좋아하는 것뿐이지 현재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놓고 매매를 하면 셀트리온이 아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매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은 요 구간에서 뭐 크게 밀리거나 뭐 올라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16만 원만 유지해주면 되고 18만 원 넘어가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20만 원 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의미 부여는 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44만 원 구간에 저항을 받고 쉬어가는 정도죠. 그래서 나쁠 게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급이 더 좋다라고 했죠. 이렇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나쁠 게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보면은 수급이 더 좋은 게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좀 어려웠던 구간들이 이제 조금 풀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한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매지온 같은 경우 최근에 엄청난 강세가 나오면서 HLB가 이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다. 21선을 돌파한 다음에 양봉 하나 세우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돌파해서 이 구간 12만 HLB 기준 12만 5천에서 13만 원과를 넘어가줘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매지온이 먼저 해줬다라고 했어요. 매지온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모습을 HLB가 보여줘야지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매지온 같은 경우 좀 쉬어도 18만 원 아래 좀 흔들기가 나왔고 60일선 지지력 테스트 정도 나왔어. 만약에 요거 이탈하더라도 밑에 21선 구간도 있고 하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최근에 워낙 잘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만 원만 이탈 안 하면 되고 15만 원 유지해주면은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HLB 같은 경우 매지온을 따라가려다가 이란 이슈에 의해서 살짝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뭐 10만 원을 이탈하거나 해서 위기감을 더 증폭시키거나 하지는 않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과거에 있는 내용들은 좀 얘기하지 말고 미래만 얘기해달라라고 하시는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예언자가 아니라 투자 전략가입니다. 투자 전략가는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과거 데이터가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요러요러하게 보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제 강의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정확하게 적어드렸죠.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아예 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제외하고 미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땐 투자 전략이 아니고 예언자를 찾아가시는 게 빠릅니다. 뭐 점집에 가시면 되겠죠.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예언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다 제 기준에서 맞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거 히스토리까지 알려드리는 게 뭐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려감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주말에 그냥 편하게 쉬시라고 했죠. 편하게 쉬고 나왔더니 사실 우리 증시 소폭 하락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뭐 급락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전쟁 위험 정도의 뭐 어려운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면전이 아니라는 것만 해도 시장은 좀 안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모두 영상 잘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